안녕하세요. 파충류 관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리듬 타는 사나이입니다. 드디어 모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모프란, 제가 포스트잇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이게 계산하기 상당히 편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갖고 있어 봅니다. 모프란 무엇인가? 모프는 간단히 말해서, 제가 사전적 의미는 잘 모르겠지만 개코가 노멀을 제외한 희귀성이 있는 녀석들을 모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말해서 진돗개도 백구가 있고 황구가 있고 뭐 호구라고 일명 호반 맞나? 아무튼 그 범이었나? 뭐 하여튼 호랑이 무늬인가 뭐 그런 있는 호구도 있고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이런 녀석들이 있는 이유가 서로 유전적으로 어떤 녀석은 흰색을 갖고 있고 어떤 녀석은 황색을 갖고 있고 이렇게 교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명 블랙탄이라는 녀석도 있고, 저 진돗개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물론 키울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현실이죠. 간단히 말해서 잠시만요. 바지를 죽여 세우고, 이게 말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총 3가지로 나눠볼까 해요. 첫 번째로 열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열성은 무엇인가? 사람에게도 우성과 열성이 존재해요. 뭐 쌍꺼풀이 뭐 있는 게 열성이라고 했었나? 우성이라고 했었나? 이런 식으로 뭐 보조개가 있으면 열성, 뭐 하면 열성, 뭐 하면 우성, 막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털 많은 게 우성, 이렇게 있는데 우성과 열성이 뭐냐? 간단히 말해서 우성이 열성보다 강한 거예요. 열성인자라고 하면 당연히 유전적으로 안 좋은 거고, 소문자로 생각하면 되시고, 우성 같으면 좋은 거라서 대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좋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열성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일단 간단하게 알비노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가끔 생각하면 이걸 동영상 찍으면서 내가 이걸 뭐 하고 있는 건지 막 이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잘 보이시나? 잘 보여야 될 텐데 안 보이면 어쩔 수 없고 글씨를 최대한 진하게 내용을 적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열성의 대표적인 얘가 알비노라고 있어요. 알비노. 이렇게 레오파드 개코는 저는 주로 레오파드 개코를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물론 제가 전문가는 아니고 남들보다 되게 잘났다 그런 생각보단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은 남들에게 전해주고 싶다. 무엇보다 모프에 대해서 계산을 잘 못하셔가지고 무조건 비싼 모습끼리만 교배를 해야지 비싼 녀석이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모프의 특징을 잘 알고 이해해야지 2세를 뽑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열성의 대표적인 예로 알비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제 블로그 보면 설명을 몇 번 드렸는데도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알비노는 크게 3종류가 있지만 전형적인 알비노인 트램퍼 알비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렇다고 벨알비노나 레이너트 알비노 이런 게 뭐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열성은 다 똑같이 적용해요. 일단 열성은 소문자로 표시하는 게 좋습니다. 소문자. 그래가지고 일단 노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노멀 같으면 열성이 아니에요. 노멀 같으면 우성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노멀, 알비노이기 때문에 한번 대문자로 적어볼게요. 대문자. 노멀에 대한 알비노는, 알비노가 열성, 노멀이 우성이기 때문에 노멀을 대문자, 열성을 소문자, 알비노를 소문자 이렇게 적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대문자 A. 이렇게 있는 녀석은 노멀일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알비노는 누구 웨이팅 하나 보네? 꼬리 떠는 거 보니까. 알비노는 소문자이기 때문에 A 이렇게 갖게 돼요. 그렇다면 요 위에 녀석이 수컷, 밑에 녀석이 암컷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둘이 교배하면 무엇이 나오느냐? 무엇이 나올까요?
반반이기 때문에 반반으로 반은 노멀, 반은 알비노 이렇게 나오느냐? 아니에요. 교배를 하게 되면 이 두 녀석 중에 한 녀석은 이렇게 위에 수컷 이 두 가지 라인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 내보내요. 수컷도 하나, 암컷에서 하나. 근데 수컷이 이렇게 대문자 A를 내보냈다. 이걸 이렇게 두고 쉽게 생각해서 이 녀석이 수컷, 암컷이에요. 수컷이 대문자 A를 내보냈다. 왜냐면 내보낼 게 대문자밖에 없어요. 그냥 암컷은 밑에는 소문자밖에 내보낼 게 없죠. 그럼 소문자 A 이렇게 하면 이 녀석은 뭐냐? 노멀과 알비노가 섞였기 때문에 무엇인가? 이 녀석은 표면적으로는 노멀이에요. 겉으로 봤을 때는 AA나 그러니까 대문자나 대문자 소문자나 똑같아요. 하지만 이 녀석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알비노가 있는 알비노 헤테로 일명 헷이라고 하죠. 헷 아니지 제가 말을 잘못했네. 에이 꺼져. 다시 하면 대문자 A가 노멀이기 때문에 노멀 헷 알비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헷이라는 게 헤테로라는 뜻인데 보인자라는 뜻이에요. 그 때문에 보인자라는 건 그 유전자는 갖고 있지만 외형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걸 보인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노멀과 그러니까 우성과 열성의 교배에서는 우성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녀석이 이 수컷이 이렇게 AA다. 수컷이 AA 그러니까 대문자 소문자 이 녀석은 소문자 소문자 암컷이 이렇게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포스트잇 낭비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제 돈으로 산 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좀 아무튼 재고 남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씁니다. 수컷에서 대문자를 내보낼 수도 있고 소문자를 내보낼 수도 있죠. 이렇게 두 개의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암컷 같으면 두 개가 다 소문자니까 A밖에 못 내밀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문자 A, 소문자 A는 노멀 헷 알비노예요. 노멀 헷 알비노. 그럼 노멀 헷 알비노가 그냥 알비노와 이 녀석은 알비노 이렇게 교배하게 된다면 헷 알비노는 하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반이에요. 이 대문자 A가 나왔을 때는 AA 이렇게 해서 또 노멀 헷 알비노가 되지만 소문자 A가 나가게 된다면 AA 해서 알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헷이 붙어있느냐 안 붙어있냐에 따라서도 이세가 상당히 달라져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그러면 다른 열성기체 예를 들어 블리자드라고 치면 블리자드 똑같아요. 블리자드와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노멀과 알비노에 대해서는 아시는데 알비노 대 블리자드라. 블리자드이기 때문에 B라고 할게요. 소문자 B. 블리자드와 알비노의 교배예요. 그러면 블리자드에서 B가 하나 나오죠. 알비노의 수컷 블리자드에서 B가 하나 나오고 암컷 알비노에서 A가 하나 나오죠.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은 뭐라고 표기하느냐, 단순히 햇 블리자드 알비노예요. 물론 알비노랑 블리자드가 합쳐지면 이건 블레이징 블리자드가 되지만 쉽게 표현하기 위해 이렇게 썼어요. 햇 블리자드 알비노가 된다면 외형적으로는 뭐냐, 외형적으로는 유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녀석은 단순 노멀, 하지만 유전적으로는 노멀 햇 블리자드 알비노, 즉 노멀 햇 불불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햇 블리자드 알비노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번에 좀 어려운 거예요. 햇 블리자드 알비노랑 또 햇 블리자드 알비노, 이 두 녀석이 교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당히 경우의 수가 상당히 많아져요. 이건 여기서 수컷에서 B를 내보낼 수도 있고 A를 내보낼 수도 있죠. 이 암컷에서도 B를 내보낼 수도 있고 A를 내보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B랑 B가 만나게 될 확률은 총 4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BB, BA, AB, AA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 B가 만나게 되면 첫 번째 B, B가 만날 확률은 25%죠. 25%로 블리자드가 나와요. 햇 같은 거 안 붙은 깔끔한 블리자드. 그리고 BA 또는 AB가 50%죠. 50%로 BA나 AB나 AB나 BA나 똑같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50%로 또 햇 블리자드 알비노가 나와요. 이렇게 50% 나오고 나머지 25%로 알비노만 이렇게 두 개 붙기 때문에 25% 알비노가 나와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열성 계산법이에요. 만약 이렇게도 설명이 되는데 이해를 못했으면 아버지한테 또는 어머니한테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열성개체들의 교배는, 교배가 아니고 열성개체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녀석이 랩터예요. 랩터 같으면 종이를 하나 갖고 오는 게 나으려나? 이런 종이가 있었다니. 랩터 같은 녀석은 전형적인 열성이에요. 랩터도 그렇고 디아블로 블랑코도 그렇고 일명 레드아이라고 있죠. 레드아이는 뭐랑 무엇이 어울려서 나온 거냐, 이클립스라는, 영어로 쓸까? 이클립스와 플러스 알비노예요. 이 두 개가 만나면 레드아이가 돼요. 그리고 단순 솔리드 아이라고 주 블랙아이 있죠. 이클립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블랙아이 같으면 그냥 단순히 이클립스만 있는 거예요. 알비노가 안 들어가고. 레드아이가 되려면 이클립스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랩터의 T-O-R 이 뜻은 레드아이, 알비노, 패턴리스. 근데 패턴리스인데 단순 패턴리스가 아니고 패턴리스 스트라이프예요. 일명 루시스틱이라고 불리는 패턴리스가 있지만 그 패턴리스는 머피 패턴리스라고 하고, 이 랩터가 갖고 있는 패턴리스 스트라이프는 다른 패턴리스예요. 그리고 오렌지는 ORANGE 오렌지빛이 난다는 게 뭐 패턴리스 스트라이프의 뭐 특징이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설명치 하겠습니다. 또 레드아이가 되려면 무엇이 나와야 되냐, 이클립스 알비노가 있어야겠죠.
이클립스 플러스 알비노, 그리고 알비노와 여기서 이미 유전 2개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패턴리스 스트라이프 이렇게 또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3가지. 이 3가지가 조합되면 랩터예요. 아니면 일명 랩터인데 밴디드 랩터라고 있어요. 밴디드 랩터는 이렇게 도마뱀이 있다고 치면 이렇게 가운데 밴드가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이걸 밴디드 랩터라고 해요. 밴디드 랩터는 이 패턴리스 스트라이프가 빠져나간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밴디드 랩터는 단순히 이클립스 알비노라고 보시면 돼요. 네? 밴디드 랩터랑 랩터는 당연히 퀄리티 면에서는 랩터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여기서 스노우 랩터, 스노우가 붙으면 그 녀석은 스노우 랩터가 하는데, 이 녀석 같으면 이 열성 유전자 3개 여기다가 플러스 스노우가 붙은 거죠. 그러면 스노우 랩터라고 해요. 근데 여기다 애니그마가 붙었다. 그러니까 스노우가 안 붙고 애니그마와 랩터가 붙었다. 그건 노바가 되는 거고, 스노우가 붙었다. 그러면 스노우 랩터. 근데 이 애니그마와 스노우가 다 붙었다. 이거는 완전 유전 덩어리죠. 이 녀석은 일명 드림시클이라고 합니다. 드림시클.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분양가를 자랑하는 녀석이죠. 이렇게 하면 열성의 대표적인 녀석이 랩터이기 때문에 랩터에 대해서 설명은 충분히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설명하는데 도대체 나오는 것도 없으니까 대충 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노력을 했거든요. 이 포스트잇 어마어마한 양을 이렇게 써가면서 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거는 제가 열성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젠 공무성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이어서 할까? 어쩌지? 이어서 할까? 지금 17분? 이어서 공무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성은 일단 이 녀석도 포스트잇을 좀 써야 돼요. 공무성이랑 단순히 무성이라는 건 열성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났지만, 공무성이라는 건 우성끼리에서만 나타난 거예요. 단순히 말해서 맥스노우가 있습니다. 맥스노우 상당히 이쁜 종류죠. 맥스노우 같으면 우성인데 순수우성이 아니에요. 잡종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맥스노우이기 때문에 대문자 M과 소문자 M, 그리고 이 녀석 대문자 M과 소문자 M. 이게 대문자 M이 있어야지 스노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불안정한 우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대문자 M이 2개 있어야지 순수우성이니까. 이 녀석은 잡종우성이에요. 잡종우성. 그럼 수컷은 또 그냥 말하자면 위에가 수컷, 밑에가 암컷이에요. 사실 수컷이나 암컷이나 똑같이 내보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수컷이 이 녀석이 대문자 M과 소문자 M을 내보냈다. 암컷도 그러면 대문자 M과 소문자 M, 이 둘 중에 하나를 내보낼 수 있겠죠. 그럼 이거부터는 또 아까랑 똑같아요. 대문자 M과 대문자 M이 만난다. 이거는 슈퍼맥스노우라고 합니다. 슈퍼맥스노우. 슈퍼맥스노우의 특징은 이클립스 아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클립스와 단순 슈퍼맥스노우로 인한 솔리드 아이는 다 완전 검은 눈을 솔리드 아이라고 해요. 솔리드 아이가 이클립스도 솔리드 아이고 슈퍼스노우 계열도 솔리드 아이예요. 하지만 서로 다른 차이는 화이트 노즈랑 화이트 풋이라고 있어요. 이클립스 녀석 같으면 코 부분이 흰색이고, 그냥 스노우 계열 같으면 코 부분에 흰색이 없어요. 네? 있죠. 그 때문에 M과 M 이렇게 붙으면 슈퍼맥스노우가 25%가 나오고, 50%가 뭐가 나오냐, 대문자 M과 소문자 M, 또는 이렇게 가면 소문자 M과 대문자 M이지만 결국에 대문자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또 이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확률로 맥스노우만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소문자 M끼리만 만나게 되면, 소문자 M끼리만 붙으면 만약에 이렇게 됐다, 이런 유전자가 되었다, 소문자 M끼리. 그렇다고 이게 열성은 아니에요. 그냥 노멀이 나오는 거예요. 노멀이라는 것 자체가 우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우성과의 모프에서는 이게 열성처럼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게 되는 거야. 순수 노멀이라는 게 우성이란 뜻도 아니고 열성이란 뜻도 아닌데 그냥 기본 상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알겠죠? 그래가지고 보면,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알비노가 추가된다, 그러면 이 맥스노우에다가 슈퍼 맥스노우 M 플러스 알비노가 생긴다. 뭐야? 그러면 이게 바로 슈퍼 맥스노우 알비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비노 슈퍼 맥스노우라고 해서 알슈맥이거든요. 이런 녀석이 알슈맥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 같으면 아는 블로그 지인에게 제가 입양해서 데려온 녀석인데 요즘 뭐 잘 크고 있습니다. 혹시나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건강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녀석이 알슈맥이요. 이 녀석 같으면 레드아이예요. 그래서 좀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레드아이예요. 레드아이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슈퍼스노우나 이클립스는 솔리드 아이를 갖고 있는데 그 솔리드 아이는 알비노를 만나게 되면 레드아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알슈맥 같은 경우도 레드아이죠. 랩터도 레드아이고. 그렇다고 랩터와 슈퍼스노우가 교배한다고 해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뭘 설명드려야 되냐. 공성에 대해서는 이게 끝이에요. 공성을 갖고 있는 유전자 같으면 두 개요. 스노우랑 자이언트 같으면 커지는 녀석이죠. 근데 제가 지금 자이언트 개체가 없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일반 개체가 요만하다, 자이언트 같으면 한 요만해요. 이게 얼마 안 되는 차이 같지만 떡대에서 정말로 차이가 나요. 간단히 말해서 이거는 그냥 제가 갖다 놓은 건데 마시는 게 아니고 보면 새 제품이에요. 이 상품 가지고 이게 일명 미니 피처라고 하죠. 소주 미니 피처인데 그냥 이게 일반 개체다. 근데 자이언트는 진짜 500ml인가 350ml인가 그 소주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딱 보면 달라요. 자이언트도 당연히 공성이기 때문에 슈퍼 자이언트라고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일명 그 녀석 중에서 더 큰 걸 일명 고질라라고도 하거든요. 저도 몰랐던 용어인데 아는 지인한테 알아들은 건데, 고질라 같으면 정말 크대요. 막 요만하대요. 레게가 요만하대요. 저도 본 적은 없지만 보면 정말 입이 탁 벌어지겠죠. 이렇게 공허성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이거 두 가지만 알면 끝난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일명 제가 생각하는 복합 유정, 일명 라인 브리딩이라고 하는데, 라인 브리딩은 참고로 인브리딩은 근친을 말하는 거고, 라인 브리딩은 비슷한 라인끼리 교배하는 걸 라인 브리딩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텐저린이죠. 특히죠, 슈퍼하이퍼 텐저린 이런 녀석들, 아니면 캐럿테일. 이 녀석들은 뭐 우성 열성이라고 딱히 나와 있지 않은데, 텐저린 계열 같으면 텐저린하고 텐저린 교배해야지 텐저린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지고, 당연히 뭐 텐저린 나오는데 그 발색이 좀 더 진해진다던가 이런 여러가지 조건이 작용돼요. 그 다음에 제가 텐저린 녀석들은 교배를 많이 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슈퍼와 하이퍼와 텐저린 그리고 캐럿테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슈퍼, 하이퍼, 텐저린, 그리고 캐럿. 이런 캐럿테일이 맞죠? 맞나? 스펠링? 맞겠죠 뭐. 일단 하이퍼라는 뜻은 점이 없다는 뜻이에요. 점이 없음, 감소. 슈퍼라는 뜻은 뭐 완성형, 뭐
동네 슈퍼에서 그 슈퍼가 아니고 슈퍼맨 할 때 슈퍼예요. 그러니까 초월? 약간 되게 뭐라고 설명해야 돼? 슈퍼 뜻을 모르시는 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슈퍼. 그리고 텐저린은 귤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캐롯테일은 캐롯은 당근, 테일은 꼬리. 그렇다면 당근 꼬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렇다면 개체한 녀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녀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은 일명 그리고 발디에 대해서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발디는 일단 하이포, 점이 없다는 뜻이죠. 이 녀석이 점이 있나요? 보면 검은 점이 없죠. 여기 가운데 있는 건 점이 아니고 상처 비슷한 무늬 같은 건데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점이 없죠. 점이 적당히 없는 녀석들을 그냥 단순 하이포라고만 말해요. 점이 없는 건 하이포. 그쵸? 그리고 이건 이 녀석이 칠해질 수도 있으니까 없는 거. 점이 완전히 없는 걸 슈퍼 하이퍼라고 해요. 해외에서는, 좀 국내에서는 머리에 점이 있어도 슈아텐이라고 하는데 해외에서는 그것도 슈아텐이라고 딱히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일명 이런 표현이 있죠. 슈아텐 발디, 아니면 슈퍼 하이퍼 발디. 발디라는 거는 민머리, 즉 대머리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머리에 점이 없죠. 그래서 이 녀석은 슈퍼 하이퍼 발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발색이 텐저린이다. 그러면 텐저린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슈퍼 하이퍼 텐저린 발디. 근데 캐롯테일이 들어갔다. 캐롯은 당근이기 때문에 당근 색깔처럼 진한 주황색이 들어가면 그걸 캐롯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면 이 녀석은 슈퍼 하이퍼 텐저린 캐롯 발디가 되는 거예요. 참 웃기죠. 그리고 발색이 텐저린이 아닌데 그냥 점만 없다. 그럼 슈퍼 하이퍼가 될 수도 있고, 노멀인데 캐롯이 달려있다. 그러면 그냥 단순 캐롯테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 유전이 되게 웃긴 게, 슈퍼하이퍼와 슈퍼하이퍼끼리 할수록 슈퍼하이퍼 나올 확률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처음에 점이 없는 개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이퍼인 그냥 점 없는 애들끼리 교배하다 보니까 점이 없는 애들이 점점 많이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가 나왔고, 그 또 하이퍼 애들끼리도 하다 보니까 슈퍼하이퍼가 나왔고, 그러다가 발디까지 나왔고, 이런 형태인 거예요. 텐저린 같은 경우도 좀 발색 좋은 애들끼리 교배 하다 보니까 텐저린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얘네들이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슈퍼하이퍼 텐저린, 그리고 캐롯테일도 들어가서 슈퍼하이퍼 텐저린 캐롯테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쉽죠. 참 단순 슈아텐이 슈아텐 가지고 이런 애들이 일명 약자로 이렇게 표현돼요. S, H, T, C, T. 이거 같으면 슈퍼, 하이포, 텐저린, 캐롯, 테일. 좀 전에 나온 녀석이죠. 그리고 캐롯테일이, 캐롯이 테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바디에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캐롯 바디, C, B가 되겠고, 예? 그리고 머리에 뜨면 캐롯 헤드가 돼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캐롯 헤드, 바디. 근데 이렇게까지 다 있으면 어마어마한 녀석이고요. 그런 녀석 별로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국내에 별로 없어요. 이런 거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순히 서민이 접하기 쉬운 슈퍼 하이포, 그리고 또는 텐저린, 또는 슈퍼 하이포 텐저린, 아니면 캐롯테일,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캐롯테일 애들끼리도 할수록 캐롯테일이 좀 더 길어지고 진해지고, 하이포 있는 녀석들끼리 할수록 좀 더 하이포가 더 강렬해지는 거죠. 하이포가 정확히는 하이포 멜라니즘의 약자인데, 멜라니즘이 검은 색소 또는 점을 뜻하기 때문에 하이포가 감소한다. 그래서 즉 검은 점이 감소한다. 그래서 하이포라는 녀석이 나온 거예요. 줄여서 하이포 이러는 거고, 비어디 같은 경우도 하이포라는 유전이 있잖아요. 보면 그 녀석들의 특징은 다른 녀석들보다 발색이 좀 더 옅게 나와요. 그 이유가 검은 색소가 감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클리어 네일이 원래는 비어디 노멀 같으면 검은색 라인이 있는데, 하이포 녀석 같으면 검은 라인이 없죠. 그래서 클리어 네일이라고 하죠. 검은 라인이 사라진 이유가 검은색 색소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투명한 손톱이 나온 거예요. 손톱 또는 발톱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 클리어 네일. 이렇게 하이포는 상당히 많이 쓰이는 거예요. 파충류 쪽에서.
그렇죠. 네. 갑자기 뭔가 분위기가 축 다운됐는데, 여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목표에 대해서, 목표 계산법이나 그런 거에 대해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설명드렸는데도 모르시겠다 싶은 분들은 어머니나 아버지 또는 과학 선생님 또는 생물 선생님께 멘델의 유전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게 이해될 거예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레오파드 계산은. 그 때문에 저는 지금 시간이 아마 2-3시가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저도 잠을 자야기 때문에 내일 출근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만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레오파드 개코 브리딩? 저도 사실 브리딩을 그렇게 오래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브리딩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하고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봐요. 뭐 좀 브리딩이기 때문에 메이팅도 어떻게 하는 거고, 메이팅은 어차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수컷들이 열심히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신경 쓸 필요 없고, 그거는 건강한 수컷과 암컷만 있다면 레오파드 개코 브리딩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고 다음 동영상은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그때 돼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육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뿅 귀엽네 이거.